안녕하십니까, 조다입니다. 자, 오늘 리뷰 한번 좀 더 오화에 대한 추측 그리고 승부 예측, 그 다음에 오화 했으니까 이제 6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그 예고편 가지고만 이제 제가 한번 유추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철부대 끝나자마자 대부분 바로 리뷰를 해요. 그 리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사실 10시쯤에 통상 자거든요. 이제 새벽 운동 하다 보니까. 근데 맨날 밤에 이 리뷰를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그 리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저도 그때 강철부대 끝나기 직후에 되게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생생할 때 더 해보자 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좀 제가 엄청 졸립니다. 그 시간대까지 제가 항상 눈 떠 있는 시간이 거의 드물다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항상 새벽 운동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부터는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잘 때가 있고, 또 핸드폰 좀 만지다가 11시 때쯤에 잠들 때가 있고 한데, 그래서 감도가 좀 흐려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남은 대진이 누가 있나요? 지금 UDT하고 SDT, 그 다음에 특전사하고 707 이렇게 있잖아요. UDT도 어떻게 보면 테테러 부대고 SDT도 테테러 부대예요. 예. SDT, 그 다음에 특전사의 특임대는 초동조치무입니까? 테테러의 약간 그 테테러의 뭐랄까, 그래. 이거까지 설명해주자.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거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십시오. 설명이 또 들어야지 또 재밌으니까. 이 초동조치라는 거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남에 있는, 혹은 전라도에 있는 뭐 특전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에 대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707이 예전에 사령부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전을 했지만은, 그러면은 거기에 당장 이제 707이 투입되기 전에 대테러 부대들이 이제 움직여서, 일반 이제 초반 러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특임대가 들어갑니다. 그때 특임대가 들어간 후에 이제 후속 작전이나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707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7하고 이렇게 분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특전사 특임대 팀이 되겠다 하고, 또 SDT 그 다음에 UDT도 이렇게 붙잖아요. UDT의 특임대는 해상 선박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해상 선박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의 대테러가 곧 뭐 지상에 있는 뭐 격실 해상 선박에 있는 구조가 오히려 더 도면적으로 이렇게 더 복잡하지, 이렇게 지상에서 하는 게 뭐 거의 다를 바가 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제 해상 위주로만 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707이 더 우월할 것이고, 이런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UDT가 더 우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고 또 최근에 또 꼬꼬무에서 아덴만 여명 작전이 나오면서 또 UDT에 대한 어떤 위상들도 한 번 더 이렇게 검증이 되고 하면서, 하고 또 저도 특전사 특임대에 있었지만은 대테러적인 부분만큼은 707이 좀 더 높고, 그 특전사 특임대도 707한테 이런 최신 교리들을 배워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 임무만큼 하고, 또 지금 6화에서 나오는 위주의 주제가 지금 대테러이기 때문에 대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면 좀 재밌기 때문에 좀 덧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군의 전력적인 부분들을 따지자면은 사실 UDT하고 707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미션도 대테러 미션이기 때문에 UDT하고 707이 이기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테러 미션은 실제 대테러 미션 작전하고는 사실 틀리고, 이거는 뭐 타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승리의 요소가, 예, 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우발 사항들은 사실 실제 대테러 작전할 때 그런 어떤 작전 개념하고는 좀 사실 좀 틀리거든요. 예. 이제 미션 뭐 예능적인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전사가 불리하고 SDT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심지어 SSU가 살아남았었어도 이 미션에만큼은,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맞추게 하는 거죠. 대테러 미션이라고 테테러 미션의 어떤 전문적인 디테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수를 매긴다, 승패를 가린 다음 UDT하고 707이 우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겼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미션인 거기 때문에 누가 완벽하게 뭐 추가 미션 지령 받아가지고 소통 잘 돼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소통만 잘 된다고 해서는 안 되죠. 빠른 시간 내에 타이머택 끊어가지고 인지를 뭐 구출했느냐, 이런 대테러 미션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고 이번에 뭐 테러범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이 풍선으로 부러진 타겟을 그냥 맞추는 거였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때 강철부대 1에서도 707 분들이 미션 개념으로 대테러 접근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타겟을 뭐 쪼아가지고 맞추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다가가가지고 그냥 타겟 앞에서 그냥 총알을 맞추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미션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대테러 미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접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전사라고 비단 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해병대랑
그 누구 붙었었죠? 아, 까먹어버렸다. 아, 사트 붙었을 때 선행됐듯이 소통하고 스피드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굉장히 좋은 그 승리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션이 뭐 707이다 UDT를 하고 비단 세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더독의 반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UDT하고 SDT 그냥 점쳐보자면 재민 거죠. 그냥 SDT가 이길 것 같고, 특전사하고 707 그냥 점쳐보자면은 특전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 왜냐면 이거는 전문 대테러의 작전은 아니에요, 사실. 건물 안에서 대테러 복장과 대테러 장비들을 착용하고 어떤 미션을 진행한 거라는 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디테일하고 뭐 차지부터 시작하고 레펠부터 시작하고 뭐 진짜 대테러의 시범이나 진짜 대테러 교리대로 한다라고 하면 UDT 특임대 혹은 707, 왜냐면 대테러 전문으로 해왔으니까 그 팀들 혹은 뭐 특전사 특임대까지 뭐 포함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온전히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예능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어떤 미션인 거기 때문에 다 솔직히 동등한 미션인 것 같다. SS가 와도 동등하게 충분히 미션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역작용을 부를 수도 있는 거는, 자 보세요. UDT 특임대는 이 전에 배워왔던 디테일한 전술 절차들이 있어요. 707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특전사 특임대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ST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이게 배워왔던 사람들은 그 손에 오히려 그 수년 시간 단련해왔던 그 버릇이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션처럼 접근해서 빠르게 효율적이게 가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너가 있는데 사실 앞에 적도 없고 위험 요소가 없는데 코너 하나 확보하는데 이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전술 절차들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고 보면은 오히려 타임에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작용들도 좀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또 이변에 작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더독들의 약간 반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6화에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1화에서 굉장히 해병대하고 SDT 일바로 했던 미션에 쫄깃쫄깃하면서 다양한 상황들과 또 다양한 트러블, 또 다양한 어떤 기승전결들을 보면서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이 6화에서도 이 과정을 두 번이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작진들이 아니면은 좀 재미없는 팀들은 스킵을 하려는지, 아니면 또 진짜 이거들을 이제 2, 3조의 그 어떤 전후 사정들을 다 보여주는 건지, 다 보여주게 되면 좀 이렇게 지루하거든요, 진짜로. 예, 진짜로. 그 덕솔저스도 이 조별로 하는 미션들이 중후반부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진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띄워보자면은, 아, 이게 없지 않아, 이게 지루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다리 들고 뛰어가는 거, 이런 전개를 다 알아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지루한다는 거는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루하게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또 다른 팀들이 어떻게 또 이제 뭐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또 이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또 트러블이 또 맞닥뜨려가지고 또 뭐 어떤 소통이 잘못됐다라거나, 뭐 노트북을 놓고 왔다거나, 뭐 저 이번에 뭐 더솔저스에 나왔던 뭐 이런 저의 이 테트로 미션처럼, 그래서 다양한 또 미션 이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또 포인트를 편집점을 줘서 또 몰입감을 자아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봤던 미션을 또 본다는 거는 시청자 입장으로 좀 곤욕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 그래서 예측이 좀 불허하고 언더독들의 반란, 그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또 강창명 이제 SDT가 떨어졌 게 이제 4화, 5화에서 이제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패자부활전 하잖아요. 산항행구. 그래서 지금 이제 SDT, UDT 중엔 누가 떨어졌는지 모르고, 특전사하고 707 중에는 누가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후에 미션에 대한 과정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스포에서 이제 사트는 이제 이 미션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미션 하는 과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생각 이상으로 하고, 또 이 강철부대 2가 이 시청률도 높고 반응이 훨씬 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더솔저스보다는 좀 이 바람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강청명 대원의 어떤 그게 어그로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그로성인지 모르겠는데, 그 팀장님이 약간 뒤쳐져 있었을 때 그 세게 푸시하는 강청명 대원의 그 예고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단면적인 부분 가지고, 아니면 그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지 본론에서도 그렇게 약간 푸시를 하면서 세게 이제 팀원들을 그렇게 푸시하면서 좀 언성을 높이면서 하고, 약간 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미션을 전개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단면적인 어그로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청명 대원한테 이 안 좋은 화살들로, 혹은 또 너무 그 군인 자세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체력이 남아 돌면은 그냥 군장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끝까지 밀어줘야지 왜 자꾸 윽박 지르고 언성 높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건 다 게임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전 사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강청명 대원한테 뭐 저는 안면일식도 없지만은 또 강청명 대원으로 하여금 제가 뭐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떤 조회수를 얻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 맥락만큼은 이 구다리만큼은 전혀 이런 건 없어. 하지만 출연자 입장으로서 이 대변을 해주자면은 강청명 대원이 실제 미션 했었을 때 소리는 뭐 이렇게 18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군을 하는데 18이 있다라고 하면 일할 정도의 소리를 지른 거를 18처럼 소리 지른 것처럼 이렇게 편집이나 구성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강청명 대원이 실제로 미션 했었을 때 많이 도모해 줬을 거고 많이 조력했었을 거고, 거기 이제 미션 보니까 중간에 또 강청명 대원이 보니까 그 통신 장비를 맨 군장을 메고 있더만요. 그래서 약간 그 군장의 개개인 무게들이 좀 틀린 건지, 혹은 또 누군가는 기를 들고 있고 누군 또 탄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더 솔저스와는 다르게 변형된 그 산악행군을 하는 거를 이제 보았는데, 하지만 약간 높은 그 고도를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있는 그 베네핏 미션이다, 마지막 패자부활전의 미션이다라는 건 알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저는 게임 스타일이고,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청자 입장으로 하고 또 이제 강철부대 팬 입장으로서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리딩을 하는,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맞는 어떤 팀원이나 혹은 또 이런 스타일이 맞는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팬으로 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강총명 대원 같이 이렇게 세게 나가시는 분이 같은 팀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자극제가 되고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고전하고 퍼지고 있는데 빨리 오라고, 막 빨리 오라고 막 하면서 막 그 욕 쌍욕 봐가지고, 진짜로 뭐 방송에서 어린이 편집되고 하겠지만 그 내막에서 막 진짜 쌍욕 봐가지고 자극 주고 하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진짜로 이게 텐션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강청명 대원처럼 좀 진짜 솔직하게 감정적이게 방송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실제 방송할 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팀이 이루어졌을 때 전 많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이 방송을 나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나가다 보면은 아니고 강청명 대원님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냥 실제 어떤 성격대로 그냥 편안하게 되게 방송을 하면서 본인의 단점, 장점에 대해서도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노출을 하려고 하는, 그냥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 쓰시는 약간 이런 억양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터뷰할 때 쓰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숭을 안 부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전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철부대 1에서도 정말 그 흥행을 증폭했었던 거는 진짜 중간중간에 어떤 고문관 역할을 해줬던 그 개개인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희생이 따랐겠지만은, 그런 캐릭터들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었던 것들도 대신에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편집점들로 이 사람들을 막 죽여내면서 이 사람들을 개개인의 어떤 아픔들을 약간 배제한 상태로 시청률을 위해서 약간 그렇게 좀 몰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강철부대 원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트러블 일으키는 사람도 진짜 엄청나게 이 사람이 악랄하다라는 느낌으로, 진짜 혹은 뭐 선배에 대한 예의 범절도 없는 사람처럼 진짜 그렇게 포장을 해서 강철부대 원에서 때려버리니까, 우리가 이 어느 정도 군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보고 있는데,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와, 진짜 뭐 저런 상도덕 없는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몰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부정하면서도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채널을 안 바꾸게 되고 강철부대에 몰입하게 되고 끝까지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전에도 이제 이 리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계속 이제 강철부대가 거듭될수록 스타일이 잡힐 거고 개개인의 캐릭터가 잡힌다. 근데 이 캐릭터나 이 프레임들이 쉽게 벗어나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주자다, 고문관은 강철부대 끝날 때까지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히어로는 못하더라도 약간 고전하더라도 끝까지 히어로의 포장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화나 어떤 영화나 보면은 그런 역할이나 캐릭터들 있잖아요. 장첸이 있고 마동석이 있듯이 범죄의 도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맥락들도 이런 예능에서는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포맷이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대목에서, 이런 포인트들에서 제가 했던 이 유추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강청명 대원님이라는 그런 구수하고 진짜 마초 같은 캐릭터가 없다라면, 이 강철부대 2에 다 중복된 캐릭터, 예를 들어서 꽃미남스럽고 영한 사람하고 또 정말 뭔가 미션을 그냥 드라마틱하게 잘해. 그러면 누가 봐요, 이거를? 차라리 그냥 다큐나 어떤 영화나 보지. 뭐 전쟁 영화 특수부대 뭐가 있을까요? 뭐 위아 솔저 본다거나 뭐 검은 태양 본다거나, 그 다음에 블랙호크 다운 이런 거 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보겠습니까? 하면서 갈등을 유발해주고, 혹은 또 다른 스타일의 다른 생각들을 내주고 하면서 어느 팀은 또 이렇게 되게 혼란이 없이
예, 같이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가는 어떤 팀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누군 또 혼란 있게 또 갈등과 또 트러블들을 좀 부각시켜서 이제 막 갈등을 계속 유발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미션을 한 구다리를 이겨내는 이런 어떤 구다리란다 이런 어떤 전결들이 있어야만이 또 우리가 또 보고 이 강철 부대 2를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리고 제가 또 더 이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더 약간 좀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개인으로서 되게 힘들겠다라고 이 생각이 드는 거는 힘든지는 안 힘든지 잘 몰라요. 그지만 아쉽다까지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은 강청명 대원님은 지금 이 강철부대 2를 나가기 전에 뭐 사트라는 특수부대에서 멋있는 하고 또 소수 정예의 어떤 집단에서 명예롭게 전역을 하고 지금도 약간 공직에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또 그것도 일반 어떤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특수 이제 해양경찰 내에 이제 특공대 구조 파트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걸로 강철부대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하고 거기서 지금까지 완만하게 이렇게 임무 수행하기까지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하자가 없고 지금도 거기서도 이제 유능한 어떤 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철부대에 떳떳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5화에 진짜 몇 초 나온 이 어그로 가지고 막 빨리 오라고 하면서 하고 또 그 팀장님이 막 그렇게 고전하는 모습에 그 강청명 대원이 윽박지른 어떤 이런 편집점이 이렇게 딱딱딱딱 아구리가 이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이 전에 있었던 어떤 이런 관록들도 무시되면서 약간 좀 이런 것들이 비하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강철부대에 강청명 대원뿐만이 아니라 뭐 강철부대 1, 2, 더 솔저스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참여했을 때 어떤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였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내가 유튜브를 하기 위한 뭐 발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도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취지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출연의 이의와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취지들이 약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구다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선후배들 중에 이제 특수부대를 전역해서 명예롭게 또 그리고 이제 유능해서 해양경찰 특공대에 구조 파트로도 있고 특임으로도 있거든요. 심지어 HID 김재수님도 유튜버 김재수님도 지금 해양경찰 특공대 특임 쪽에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직무 수행을 완만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강철부대에 나왔는데 어떤 캐릭터나 또 어떤 씬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단 이렇게 딱 집어서 강청명 대원님, 강청민 대원님이라고 이렇게 호명을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청명 대원님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누구냐 그 태풍님 장태풍님도 병사라는 이유로 진짜로 병사라는 이유로 부사관 아무래도 병사의 2배 이상의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관록이라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도 평균치로 따졌을 때 체력이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장태풍님이 아무래도 어떤 직급이나 이런 것들도 낮고 군생활에 대한 경험치들도 낮을 거라는 어떤 예상하에 데이터하에 이 사람이 조금만 퍼지게 되더라도 이제 그 화살이 이제 그 사람한테 몰빵이 되는 거고 또 이런 편집점을 또 분명 잡을 거거든요. 장태풍님이 뭐 좀 퍼지거나 좀 고전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분명 편집적으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2번이고 3번이고 자막이나 뭐 BGM을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부분. 왜냐면은 장태풍님도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지만은 그 특전사 팀은 이번에 꾸려졌던 이 포맷은 중대장과 실제 어떤 팀의 어떤 그 포맷으로 강철부대 1에서도 그 포맷으로 뭐 상사, 중사, 하사, 중대장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게 잘 됐었기 때문에 강철부대 2도 이제 그렇게 선행해서 한 팀의 어떤 느낌을 내려고 장교, 부사관, 병사를 이렇게 포맷으로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태풍님도 이렇게 캐스팅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팀에 나왔는데 잘해보려고 나왔지 누가 여기서 뭐 고전하고 그러려고 이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핀잔들이 너무 아프지 않나 개개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더 솔저스 할 때 저도 이제 뭐 100개의 칭찬은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의 악플에는 방영 기간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은 이제 뭐 방영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제 개인 채널에서 자유롭게 이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악플이 조금 달리든 뭐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없는데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이 이제 나가다 보면 이게 부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족들도 보게 되고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가족이 보는데 실제로도 미션을 해요. 근데 그 힘든 구간이나 사점들이 다 있어요. 어느 누가 그 미션을 하는데 여유 있고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지만은 내가 물 한 잔 마셔야겠다. 물 한 잔 마시고 힘들지만은 다
다 어련히 생각해. 다 어련히. 이게 방송이라는 것도 알고, 카메라 옆에 들이대면서 찍고 있는 것도 알고, 내 몸에 달린 고프로가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강청명 대원님을 또 이제 호명하고, 이제 저의 어떤 경험이나 또 이제 제가 했던 그 출연의 어떤 느낌을 이제 내자면은, 어떤 이게 구달이냐면은, 내 가족들이 봐. 그러니까 어련히 나도 이 이미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힘든 미션 나온다고 뭐 쌍욕 바가지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강청명 대원님도 뭔가 마초 느낌이 내가 이 강철부대 2에 약간 그 어떤 PD님들이나 어떤 제작진분들이 어떤 설정해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길을 다 가거든요. 본인이. 왜냐면 자기가 희망하는 또 나온 어떤 취지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약간 성격이 쾌활하고 하기 때문에 이때 이 포인트 때 좀 질러주고 하면은 약간 이 구다리를 좀 잘 살려주겠구나, 혹은 뭐 이게 약간 이 프로그램 전체 혹은 뭐 희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본인의 희생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조미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과 본인들의 어떤 피셜들로 다 각자 캐릭터들을 상상할 거고, 본인들이 TV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에 대해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청명 대원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분들도, 다른 대원님들도 뭐 수고가 많고 멋있는 대원님들이지만은 제가 강청명 대원님을 뭐 팬으로서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지금 되게 어떤 이런 그 팀에서 소통이 안 돼서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몰빵해서 욕 먹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뭔가 좀 이렇게 도모를 해주고 약간 우둔을 해주자면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자기가 본인의 실제 약간 편안한 이미지대로 방송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구다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이제 쓰여지면 좋겠지만은, 어떤 제작진분들도 어쨌든 이 방송이라는 게 자극적이게 최대한 뽑아내고, 누군가 한 명 대원이 뭐 몰빵이 되든 뭐 악편이 돼서 희생이 되든 그런 거보다도 시청률이 잘 나와야지. 대원들은 뭐 20명 30명일지언정 그 뒤에 붙어있는 방송 제작진분들이나 그 뒤에 있는 예하 찰리들은 수백 명이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나와야지 먹고 사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인생이 떨어진다거나 하고 후속작이 가는 거고, 그런 어떤 방송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어떤 죽거나 하고 한 사람이 어그로가 끌려서 이렇게 그 여론몰이가 되는 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출연자들이 나갈 때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까지는, 저도 뭐 어떤 전문 방송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나 그런 데미지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후폭풍하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도 덧솔솔을 통해서 이제 알았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도 나가서 누군가는 웃고 울잖아요. 그 우는 사람 10명이고 웃는 사람 뭐 그래 10명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우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뭐 특수부대라고 해서 정신력이 강하고 체력이 좋고 하지만은 뭐 악플을 이겨내고 혹은 뭐 이런 요런몰이나 어떤 질타에 대해서의 체력은 일반인들하고 똑같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나무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나무라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찾아가서 직접 면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지 않나라는, 그게 진짜 남자다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은 진짜 뭐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전역에서 관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보면 약간 위화감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질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뭐 지금은 사트가 지금 약간 좀 고전하고 있지만은 후에는 또 어떻게 또 반등할지 또 모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등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또 그 사람들 또 이렇게 칭송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약간 좀 냄비적인 어떤 현상들 하고, 너무 또 이제 이게 전역한 예비역이거든요. 현재 군인이 아닌. 근데 약간 실제 군인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군인 자세해야 돼. 뭐 그래서 추운데 호주머니에 손 넣을 수도 있는데, 바지에 그러면 호주머니에 왜 있어요? 호주머니에 뭐 체온 유지를 해라. 혹은 또 뭐 탄창 파우치가 없을 때는 뭐 호주머니에다가 탄창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권총 탄창을. 뭐 그렇게 쓰이라고 있는 게 군복에 있는 바진 건데, 뭐 입소보행 했다라고도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해병대분도 추워하는데 이번에 강철부대 2 보니까 호주머니에 손 넣고 껄렁껄렁하다 약간 이러면서 뭔가 현역과 그리고 군인 정신을 너무 이렇게 대입해는, 왜냐면 이거 예능이고 진짜 이건 재미로 나오는 약간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 너무 씌워지다 보니까 진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너무 약간 그 다수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선비들로 인해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그런 시각들, 그런 각도에서부터도 이미 핀잔이나 부정적이게 봐버리면은 이 프로그램을 절대 재밌게 즐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나가봤던 사람하고 이런 각도드는 출연진만이 하고 또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만이 이건 대변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싶다 하고 또 제가 더솔저스로 제가 원치 않는 어떤 모습이나 혹은 또 제가 약간 어떤 액션이 과해서 악동적인 모습이 있어서 하고 빌런 같은 모습이 있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쿨한 척했지만 힘들었죠. 그래서 강철부대 1에서는 지인들이 많아서 지인들한테 통화를 해서 자문도 얻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송이 방영하기 전까지는 욕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예. 방송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사라지니까 이 방송이 방영할 때까지는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기간은 또 생각보다 길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문관 역할로 이미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강철부대 2에도 영웅이 있을 거고 강철부대에도 이제 고문관 역할 그 다음에 뭐 트러블 메이커들 빌런들이 이제 속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이제 모습을 띠기 시작하잖아요. 웃는 사람 그러면은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사람은 똑같은 출연료를 받더라도 이 뭐 예를 들어서 강철부대가 3달 동안 방영 기간이다 하면은 이 3달이 진짜 3,000년 같을 겁니다. 3,000년 진짜.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안 갈 것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은 진짜 어떤 분의 어떤 심정을 제가 발췌해서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민 갈까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 이민 갈까도. 예. 진짜 너무 이 악플이 수위가 너무 세서 진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다 이 사람들이 나가기까지의 어떤 심정, 각오, 긴장감, 떨림, 어떤 설렘, 감도, 감정, 고충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부대의 명예를 뒷딱지를 이제 달고 오는 어떤 이런 부담감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보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뭐 빨리 오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약간 그런 액션을 취해준 거는 이 방송을 위한 조미하고 극적인 상황들을 연출하기 위한 혹은 또 어쩌면은 제작진들이 부여했던 캐릭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제 오로지 이 화에서 나오고 강철부대에서 방영이 돼버리면은 애석하게도 이게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기서부터는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방송에 나와버리면 고쳐쓸 수가 없어. 정정이 안 돼요. 백날 해명해봤자 어차피 또 출연 계약 써버리면은 이 방어적인 행동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출연진 욕먹고 있는 어떤 트러블 메이커의 대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혼나야 돼요. 혼자 혼나고 물 떠넣고 진짜 명상해야 되고 이너피스 진짜 해야 됩니다. 내면의 평화 가져가야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뭐 만능 방송인들도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뭐 한때의 어떤 추억 떠올리고자 혹은 뭐 한때의 어떤 밀리터리 프로그램의 향수 옛날의 향수를 느끼고자 도전하는 어떤 취지들도 있을 거고 한데 진짜 이렇게 파장들로 좋은 어떤 취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약간 이렇게까지 신통을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변해주고 싶었고 저도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5화에서는 충분히 이제 다양한 그 씬에서 5화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번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었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트가 좀 더 이렇게 반등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사트를 좀 더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트란 팀이 강철부대 2에 희소한 이 팀 진짜 전국에 몇 명 없어요. 몇십 명 없어요. 이 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철부대 2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살았고 진짜 기대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처음에만 이제 느끼고 기대만 했을 뿐이지 뚜껑 까여서 이 사람들의 어떤 노고와 희생들을 너무 약간 짓밟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변해주고 싶었다라는 거.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미션 그리고 또 강청명 대원님이 또 구조 파트잖아요. 해경에 그렇기 때문에 또 수중 미션 나오고 이러면은 또 충분히 반등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트가 수중 미션 할 때까지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었고 팀장님도 소방관 출신이고 또 그 누가 조성호 대원님도 구조대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조 미션이나 앞으로 또 이제 수중 미션이 나오면은 사트가 또 구조 부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형평성에 걸맞게 또 이런 미션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굉장히 많은 활약들을 좀 또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예측 불허하게도 어느 팀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언더독들이 왠지 좀 승전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을 하게 되었고 슬슬 이제 5화 이제 6화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 이상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전개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 팀이 이제 또 탈락할 것 같은데 타보고 싶지만은 또 이렇게 계속 서바이벌 체제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냥 슬픈 것 같습니다. 이 팀이 떨어지는 팀이 내가 속해 있는 팀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더솔저스에서 한 팀 한 팀 떨어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굉장히 그냥 마음이 아팠었어요. 예. 진짜 제가 더 솔저스에서 울 뻔했었던 적이 2번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진짜 뭐 눈물은 뭐 결론적으로 안 나서 안 울었지만 슬펐고 눈물이 날 뻔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그게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도 다 벼르고 왔었을 건데 생각보다 승전하지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로 본인들 얼마나 또 안타까웠을 것이며, 또 부대에 출신을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떤 부담감과 또 이제 후에 분명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로 이제 방송에 나갈 건데 하고, 또 떨어진 사람들은 또 이제 어떻게 포장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치졸하게 떨어지게 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도솔저스 같은 경우는 참호격투에서 떨어졌거든요. 치고받고 싸우는 데에서 져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되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저는 괴로웠겠다 라는 생각들이 또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살아있는 팀들도 비단 어떤 기분이 좋지만 않습니다. 아싸 살았다, 아싸 득전사 명예 살렸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떨어져도 떨어진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팀이 줄어들면은 비단 그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 또 그게 나일 수도 있겠다는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뭐 그래 편치는 않다 라는 거. 예. 하지만 이제 승패가 갈려야 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해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1, 2등 상위 시드만 알아줘요. 그래서 강철 부대가 다 막이 내렸을 때 어떤 과정들이 멋있었고, 뭐 누군가가 멋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멋있는 플레이들이 있었지만은 훈련을 돌아봤을 때는 누가 우승했냐만 기억이 나지 그 과정들은 금방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승만이 저는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취지 첫 번째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승한 팀만이 기억이 남기 때문에 모든 팀이 승승장구해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교신 끝.